여러분의 사연을 뀨돌이에게 보내주세요. 위에 나가는 주소로 뀨돌이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철저한 익명 보장을 통해서 속 시원하게 사연을 읽어드리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뀨민상담의 뀨돌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해봤으니까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와요. 어떻게 하면 피로가 확 사라질까요? 괄호치고 비타민 말고요. 이라고 고민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비타민이 제일 간편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비타민 빼고라고 굳이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다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이 체력을 기르는 것인데요. 저녁에 가벼운 산책 30분 정도만 해도 몸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귀찮고 더 피로가 몸에 쌓이는 것 같지만 습관을 들여놓으시면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기초 체력이 받쳐줘야 일과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취미 같은 것도 즐겁게 조금 더 체력을 쏟아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고민 상담이 끝나고 나서 너무 시간이 늦지 않았다면 정말 가볍게 10분이라도 좋아요. 조금이라도 걷는 운동을 하시면 분명히 이것들이 쌓여서 체력이 좋아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뀨돌이는 만약 지금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자 하면 달려들 수 있나요? 하고 싶은 일이라면? 이라고 고민을 주셨습니다. 저는 언제든지 다른 일에도 달려들 준비는 되어 있지만 이루고자 한 목표를 이룰 때까지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한 분야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다가 다른 분야로 넘어가려고 하면 정말 막막하고 힘들겠죠. 하지만 실패하더라도 실패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도전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그 긴 인생을 본인이 꾸려나가는 거니까 남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시지 말고 새로 하시고 싶은 일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고 꿈꾸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뀨님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 사람입니다.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언 부탁드려요. 30대 초반의 남자 사람을 짝사랑한 지 오래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그 나이에 쌓여있는 커리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로 저를 더 멋있는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고 더 크고 깊은 사람이 되고 싶게 해요. 그런데 반대로 어린 제가 그분으로 하여금 의지하고 싶을 만큼 온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지 못할 것 같아 고백하기가 미안해요.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겠거니와 너무 이기적인 사랑이 될 것 같아서요. 그분이 더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게 응원하면서 그냥 닮고 싶은 어른으로 접고 오래오래 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시대의 나이 차이는 사랑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사랑에 있어서 높낮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움, 커리어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런 것들에 이끌려서 사랑을 시작했다면 좀 다르겠지만 사랑이 시작되고 나서는 전혀 1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선 상대방의 마음을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두 가지 부류로 사람들이 나뉘는데 첫 번째는 전혀 관심 없던 사람에게 이제 고백을 받고 나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고백을 받은 게 부담스러워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던 이 관계를 더 멀리하고 싶어지는 사람. 가만히 있기가 후회스러울 것 같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마음을 표현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아직 그냥 먼발치서 바라보며 닮아가는 것만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드시면 조금 더 천천히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망설이지는 마세요. 고백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고백하고 후회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마음을 잘 생각하고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연애를 너무 오래 못해서 고민이에요. 저는 지금 27살인데요. 20살 때 첫 연애를 하고 그 연애가 너무 아프고 나쁘게 끝난 이후로 아직까지 연애를 안 하고 있어요. 지금은 딱히 그때 상처가 극복이 안 돼서는 아닌데 그 첫 연애가 끝나자마자
몇 년 안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연애가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건덕지가 생길 기미도 안 보여요. 도와줘요 큐돌이!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본인도 모르게 첫 연애에 대한 아픔 때문에 이성에 대해 거리를 두거나 좀 방어적으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람을 만나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관계를 맺는 안에서 사랑으로 피어날 수 있는 그 씨앗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에는 같은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모임 같은 것도 많이 한다 그래요. 이렇게 취미가 같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조금 더 마음이 잘 맞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싹틀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사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 대해 질리고 무서워졌어요. 예전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친구가 많았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은데 요즘은 인간관계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강박이 생긴 건지 제 행동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어려워지고 무서워졌어요. 행동에 신경을 쓰는 건 나한테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만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어나가야 할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 사람에게 맞추면 다른 사람에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겨 너무 복잡합니다. 어떻게 해야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인간관계는 가장 어려운 고민 중에 하나라서 저 또한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은 남들이 말하는 내 모습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주는 사람들만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동의는 하지만 상대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행동을 신경을 쓰되 그 상대방 역시 그 본인에 대한 배려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일방적인 관계가 가장 어렵기 때문에 서로 배려해줄 수 있는 관계라면 더욱더 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사연입니다.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도 온전히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연히 고민 상담 해주시는 걸 보고 글을 써봅니다. 저는 자주 우울의 나락으로 떨어진 때가 있는데 그럴 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밖에서 모든 에너지를 쓰고 와서 그런지 집에서는 말도 하기 싫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럴 때 옆에서 말을 걸거나 걱정 섞인 타박을 받으면 엄청 신경질적으로 반응해요. 순간 아차 싶어서 미안하고 왜 그랬나 싶은데 그게 자꾸 반복됩니다. 근데 상대편 입장에서는 제가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그냥 갑자기 어리둥절할 것 같고 상처될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이상하게 힘들어요.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마지막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오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푸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콘텐츠들이 조금 더 흥행하지 않나 싶은데 매듭을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족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거실에서 같이 TV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같이 모여 있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한 공간에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의 분위기가 형성이 될 테고 저는 이런 방법을 쓰는데 제가 하고 싶은 주제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너무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오늘은 직장에서 누가 짜증나게 안 했어? 누가 한 대 막 때리고 싶은 사람 없었어? 아니면 없었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겠죠. 나는 없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그 부장님이 말이야 하면서 막 이제 썰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주고 자연스럽게 나도 그랬었는데 하면서 이 스트레스 받은 부분들을 가족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상담이라는 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의 기분이 풀리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담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 꺼내는 건 아마 많이 힘드시겠지만 한번 꺼내고 나면 가족만큼 고민 상담을 편하게 그리고 깊게 들어주실 분들이 없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시간도 벌써 끝이 났는데요. 매주 새로운 고민들이 와서 새롭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사소한 고민이라도 보내주시면 유도리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고민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